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대응에 나섰고 신천지 교인의 경우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210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고흥 지역. 확진자가 방문한 지 며칠이 지났고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흥에서 가장 번화한 녹동안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확진자 방문 식당과 일부 식당은 영업을 중단했고 영업 중단으로 인근 상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손님이 좀 줄었나요? 아, 그렇죠. 식당이 잘 돼야 방앗간에 참기름도 잘 팔리고 그러죠. 사람이 뭐 장사가 안 된다고 봐야죠. 현재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에서는 주민 300여 명이 코로나 감염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10번 확진자 접촉자 외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전남도민 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 동부권에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대비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다 있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객기에서 온 데라 얘가. 여수시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전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신천지 교인의 경우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에서 여수로 온 모든 버스 승객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행사나 지자체 사업은 잠정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여수시는 덧붙였습니다. 접촉자라든지 유증상자의 지역 내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더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대구나 청도 등 확진자가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8살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중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순천 성가로울로 병원에서 숨진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80대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가로울로 병원은 응급실의 임시 폐쇄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에서 이송되어 오다 숨진 86살 A씨는 사후 검사에서 폐렴 증상을 보여 병원은 어제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립여수검역소에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도내 코로나19 유증상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타 지역의 검사기관에 의뢰해왔습니다. 도는 이번 검사기관 확대로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유증상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 검사와 함께 확진자들에 대한 빠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도내에서도 1천여 곳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 유치원 540곳과 초등학교 429곳, 중학교 249곳, 고등학교 144곳 등 모두 1,362곳이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 남산공원 조성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그동안 조성 방향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공사를 앞둔 지금까지도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수 같은 바다와 점점이 박힌 섬들. 시원스레 뻗은 연륙교 주변으로 어항과 옛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여수 남산공원입니다. 여수시가 이곳을 앞으로 1년간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야외미술 전시장과 전망 카페가 들어설 공간이 확보됐고 야생초 화원과 정원, 숲 등이 조성되고 추가 진입로와 주차장을 만들어 접근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즉 시민들이 가까워서 자주 찾을 수 있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도심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구상을 두고 반론도 거셉니다. 지난해 치열한 논란 끝에 상업적 관광시설까지 거부했던 시민적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평범한 도심 근린공원의 형태를 넘어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비적 자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을 놓고 열린 최근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국내외 공모를 통해 설계안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지금 공원가에서 속도 있게 나가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백지화시키고 다시 재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공원 입지가 제한적이고 행정 절차상의 한계도 있어 재고는 어렵다는 입장. 다음 달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하순부터는 공원을 개장한다는 계획이어서 이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도내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지만 과거 선거에서 이변이 속출한 만큼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가 2인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권양엽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서동용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를 경선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경선 구도가 정해지면서 후보들은 선거구에 포함된 지자체를 넘나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한 권양엽 예비후보는 다양한 당직 경험과 청와대 근무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예비후보도 지역에서 이어온 변호사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본선 진출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 확정 지역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1차 경선에 들어간 가운데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은 다음 달 초에 경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정인화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곡성 구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등 이변이 이어진 만큼 여당 후보들의 부담감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중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견고한 지지층 역시 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여당의 경선 후보와 단수 후보가 확정된 곳은 모두 8곳. 여수 갑과 순천 선거구 2곳만이 아직 안개 속입니다. 순천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따른 분구 가능성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여수 갑에서는 여성 후보 전략 공천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3당은 어제 국회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주 합의한 합당안을 의결했고 3당 대표 명의로 합당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2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하는 호남 기반의 제3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통합정당의 대표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맡게 됐고 3당은 정당 명칭 등을 논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지역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 쪽에 다소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갈수록 굵어지면서 낮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80mm 이상, 충청과 전북, 영남 지방에 20에서 6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외 지역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이미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까지 최고 4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돼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영동 지방은 동풍이 계속되면서 눈이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은 가운데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비는 오늘 밤 사이에 차츰 그칠 텐데요. 이후로도 다가오는 금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당분간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